여러분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좌파 때문이야, 아니야, 우파가 문제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진짜 문제가 누가 정권을 잡느냐가 아니라 누가 잡더라도 똑같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 시스템, 그 자체에 있다면 어떨까요? 이 시나리오는 좌파, 우파, 진보, 보수 같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서 조용히 작동하는 정책의 메커니즘을 파헤쳐 봅니다. 놀랍게도 양쪽의 정책은 표현만 다를 뿐 결국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지금의 유권자가 아니라 아직 투표권조차 없는 우리 아이들 세대에게 고스란히 쌓이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의 목표부터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성장과 생산성 향상, 즉 미래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안정과 갈등 관리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안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하니 장기적인 교육 혁신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 같은 건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단기 부양책이나 지원금 정책이 반복될 뿐이죠. 국가는 더 이상 미래를 만드는 설계자가 아니라 현재를 무사히 넘기는 관리자에 머물고 있습니다. 교육을 한번 볼까요? 예전에는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교육은 불만을 잠재우는 완충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두가 따라올 수 있도록 난이도를 낮추고 경쟁을 줄이고 평가는 완화됩니다. 언뜻 보면 공정해 보이지만 진짜 실력 경쟁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비싼 사교육 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결정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거죠. 학교는 평균에 맞춘 안전한 교육만 제공하고 진짜 승부는 부모의 지갑에서 갈리게 됩니다. 교육이 공정의 탈을 쓴 채 오히려 불평등을 은폐하고 있는 셈입니다.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생산성을 높이는 어려운 길 대신 훨씬 쉬운 길을 택합니다. 바로 분배 관리입니다. 기업과 노동자, 청년 모두에게 보조금, 지원금을 나눠주고 필요에 따라 규제를 풀었다, 조였다 반복합니다. 이런 정책은 장기적인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기업은 혁신적인 투자를 망설이고 청년들은 과감한 도전보다 안정적인 회피를 합리적인 선택으로 여기게 되죠. 국가는 단기적인 위험을 제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래의 기회까지 함께 없애버리고 있는 겁니다. 주거와 자산 문제는 이제 세대를 가르는 거대한 분리벽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집을 가진 기존 세대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그 결과 집값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자산이 없는 젊은 세대는 평생 일해서 버는 월급만으로는 집을 살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지니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평생의 계획이 집이 있는가라는 단 하나의 질문에 종속됩니다. 집은 더 이상 삶의 기반이 아니라 세대 간의 기회를 차단하는 거대한 장벽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더 무서운 건 법과 제도가 교묘하게 우리를 갈라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은 겉으로 보기에 중립적이지만 실제로는 성별, 세대, 직업, 고용 형태에 따라 전혀 다른 효과를 낳습니다. 사람들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정부나 시스템에 묻는 대신 서로를 탓하며 싸우게 됩니다. 남성과 여성, 기성세대와 청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서로를 원망하는 동안 진짜 문제를 만든 사람들은 뒤에서 웃고 있습니다. 사회 갈등은 더 이상 위로 향하지 않고 우리끼리 수평적으로 부딪히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갈라치기는 실수가 아니라 통치 안정을 위한 고도의 기술로 작동하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좌파와 우파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좌파는 공정, 보호, 연대를 외치고 우파는 자유, 효율, 책임을 외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놓는 정책의 결과는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장기 투자는 피하고 구조 개혁은 미루고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비용을 지금 끌어다 씁니다. 언어만 다를 뿐 빚과 부담은 정확히 같은 방향,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청구서는 결국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올까요? 국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연금과 복지 시스템은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습니다. 보호 속에 안주하던 산업들은 국제 경쟁력을 잃고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에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한 나라가 될 겁니다. 이 모든 청구서는 오늘 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한 표도 행사하지 못한 미래 세대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의 결말이 망한 나라는 아닙니다. 갑자기 국가가 무너지는 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신 우리는 서서히 늙고 무기력한 나라로 변해갈 겁니다. 큰 위기는 없지만 더 이상 큰 도약도 없는 나라. 청년은 계속 줄어들고 사회를 유지하는 관리 비용은 점점 늘어나는 나라. 국가는 유지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래는 이미 소진되어 버린 나라. 결국 한국의 진짜 문제는 누가 정권을 잡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똑같은 선택을 하도록 교묘하게 설계된 정책 구조, 그 시스템 자체에 있습니다. 좌파도 우파도 결국은 같은 시스템의 다른 얼굴일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것은 특정 이념이 아니라 책임을 다음 세대로 미루도록 설계된 국가 정책 시스템 바로 그 자체입니다. 이 구조를 깨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얼굴을 한 국가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